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의 공해라 불리는 빛공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크스카이 레인저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크스카이 레인저스는 우리말로 밤하늘 지킴이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다크스카이 레인저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훈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망원경은 32인치 리치 크리스티안식 반사망원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망원경에 아주 크나큰 위협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변 아파트들의 신축과 전 외국 대학교의 이전으로 인한 빛공해로 관측 환경이 점차 나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입니다. 반달이 걸쳐 있는 여름밤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달과 함께 있으면 은하수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은하수를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은하수를 왜 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코페르니쿠스 이후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서 태양계 세 번째 행성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죠. 더욱이 우리 은하의 중심조차 아니고 은하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우리 은하의 모습은 그림과 같이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부푼 납작한 원반 모양이며 위에서 본 모습은 은하의 중심 부분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막대의 끝부분에서 여러 개의 나선팔이 휘돌아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은하의 은하 면상의 나선팔 속에 있기 때문에 은하수가 좁고 긴 띠처럼 하늘을 둥글게 둘러싼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볼 때 은하수의 중심이 여름철 별자리 방향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 은하수가 밝고 두껍게 보이며 겨울철 은하수는 그다지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하수가 뜨고 서너 시간쯤 지나면 하늘을 둘러싼 아름다운 은하수 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랜드 테튼 국립공원의 유명한 오두막을 배경으로 한 은하수 아치입니다. 녹색의 에어글로우가 보이네요. 자, 이런 둥근 아치는 우리가 은하의 나선팔 속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년 파수도에서 바라본 은하수 아치와 우뚝선 은하수의 모습입니다. 옐로스톤에서 가늘천이 솟구쳐 나오는 그 뒤쪽에 은하수가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서부 오지의 은하수들은 매우 밝고 두껍게 그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은하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소들이 꽤 있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 속초 울산바위 뒤쪽에 떠오른 은하수입니다. 경남 합천의 황매산은 남부지방에서 유명한 은하수 관측지 중의 하나입니다. 영양분은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받은 유명한 은하수 관측지입니다. 반딧불이 천문대도 같이 있죠. 원형의한 렌즈로 찍은 사진을 보면 지평선 부근에 광해가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평선 부근에 광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반딧불이 천문대 위로 떠오른 은하수 아치의 모습입니다. 자, 잘 감상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은하수를 관측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 집 근처에서는 빛공해가 너무 심해 별이 하나도 보이질 않네요. 조금 멀리 나가 봅시다. 도시 외곽 공원으로 나왔는데도 빛공해가 심해서 밝은 별 한두 개 외에는 보이질 않네요. 차를 타고 멀리 나가보지만 역시 빛공해로 인해서 별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빛공해 때문이죠. 은하수가 보이는 정도에 따라 관측지 등급을 나눈 것을 보틀 등급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어두워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천 개의 모든 별을 볼 수 있는 관측지가 보틀 1등급입니다. Excellent Dark Sky Sight라고 하죠. 밤하늘 어둡기에 따라서 2등급부터 8등급, 9등급까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밤하늘을 가진 영양군의 국제밤하늘 공원조차도 보틀 3등급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틀 2등급과 1등급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 세계 빛공해 지도입니다. 유럽과 인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부근의 빛공해가 아주 심하네요. G20 중에서 이탈리아가 제일 빛공해가 심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빛공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가 빛공해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경북 영양과 광원 일부 지역만 어둡게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빛공해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택가 창문 연직면에 비춰지는 가로등 등 인공조명의 밝기가 10룩스를 넘으면 빛공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빛공해의 종류와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중에서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산란강, 스카이글로우에 의한 하늘 밝아짐입니다. 이 하늘 밝아짐으로 천체 관측에 막대한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늘 밝아짐은 과다한 인공 조명뿐만 아니라 전등갓을 잘못 씌우거나 씌우지 않음으로써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등에 갓을 씌우기만 해도 많은 빛공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빛을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빛 사용법입니다. 빛은 필요한 곳에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도한 야외 조명은 하늘 높이까지 영향을 미쳐 별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등갓만 씌워도 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등의 수를 줄인다면 더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모든 야외 조명이 꺼진다면 은하수가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밤하늘을 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빛공해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10분간 소동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실시하고 있는 환경운동입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저탄소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 기후행동 1.5도시를 출시하여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후행동 1.5도시 앱을 찾아서 한번 깔아서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2007년부터) 시작된 Earth Hour 지구의 시간 행사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전력 소비와 지나친 빛공해를 줄여보고자 시작된 조명 끄기 행사입니다. 지구의 날이 환경 전반에 관해서 다룬다면 지구의 시간은 빛공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전등을 끄면 별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지구의 시간에 동참하여 불을 끈 에펠탑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날이나 지구의 시간 같은 운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낭비와 빛공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빛공해가 공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빛공해도 정말 심각한 공해의 일종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회성 캠페인과는 달리 지속적인 시민과학 운동으로 빛공해를 알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국제 밤하늘 협회가 주도하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점차 풍족해지면서 수질오염, 공기오염 등과 더불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제3의 공해, 빛공해입니다. 우리는 전기와 야간 조명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공 조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빛공해가 되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고흐가 이렇게 빛공해가 심한 시대에 살았다면 이러한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대작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자,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 곳곳에 국제 어두운 밤하늘 관련된 장소들을 지정하였습니다. 도시 밤하늘 지역, 국제 밤하늘 커뮤니티,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국제 밤하늘 보호지역, 그리고 국제 밤하늘 보호성역 등을 지정하여 밤하늘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국제 밤하늘 협회 IDA가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경북 영양군이 아시아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중한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영양군의 노력이 IDA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밤은 우리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이후 20세기 들어 겨우 수십 년 만에 밤하늘의 별들이 빛공해로 인해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5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2020년 이때의 삐공해의 정도를 보시면 정말로 빠르게 삐공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엔라이트 같은 시민과학운동은 이런 문제의 원인인 과다한 인공조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으로 우리 모두 시민과학자가 되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즉시 밖으로 나가 직접 눈으로 별을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별 중 가장 어두운 별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관측한 결과들을 기록을 한 후 글로벌 엔라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측한 결과를 전송하는 바로 다크스카이 레인저스 밤하늘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글로벌 엔라이트 홈페이지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Learn, Observe, Report, Map and Data, Resource,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Observe하고 Report입니다. (2020년) 글로벌 엔라이트 일정과 2021년 글로벌 엔라이트 월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에 30일 내내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을 살펴보면 4일에서 13일만 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달 때문이죠. 달이 떠 있으면 삐공해에 달의 밝기까지 더해져서 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 지킴이 활동은 하늘에 달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전 세계의 결과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보게 되느냐?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얀 달에서 검은 달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달 때는 왜 안 되느냐고요? 상현 달은 우리가 관측하러 나가는 초저녁 시간에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상현 달 시기에는 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해가 지고 나서 1시간쯤 후 밖으로 나가 남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오리온 자리를 직접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베텔기우스와 리겔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일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나란한 별 3개는 오리온의 벨트라 분류는 3태성입니다. 부산과 같이 밝은 대도심에서는 겨우 1등성들만 볼 수 있는데 오리온 자리의 베텔기우스,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으로 이루어진 겨울철 대삼각형 정도가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가장 하늘이 좋은 곳에서는 6.5등급까지 별을 맨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공해로 하늘이 점차 밝아지면서 볼 수 있는 별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밝은 1등성들만 보이게 되죠. 1월 글로벌 엔라이트 7단계 광도 차트에서는 매그니튜드 1 등급 1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의 종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3대 성이 보인다면 등급 2가 됩니다. 도심에서 멀어진 금정산성 정도 올라가면 등급 3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인 영양군조차도 등급 5를 넘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6, 7등급의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SQM, 스카이 퀄리티 메타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밤하늘 밝기를 측정한 후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앳라이트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관측하는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관측을 한 후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검은 측정 도구가 바로 스카이 퀄리티 메타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빛공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6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1번은 관측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한다면 자동 입력이 되죠. 2번은 관측 장소의 위경도를 기록합니다. 역시 스마트폰에서는 자동 입력이 됩니다. 3번은 눈에 보이는 별자리가 강도 차트의 몇 등급인지 판단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번은 하늘의 구름과 기상 상태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5번은 스카이 퀄리티 메타가 있다면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6번에서 서브밋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가 글로벌 앳라이트 홈페이지의 아카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스카이 퀄리티 메타가 있다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스카이 퀄리티 메타를 머리 위쪽으로 높이 지켜둔 후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하늘 밝기의 등급이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측정 당시의 기온이 기록이 되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한 번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3번에서 5번 정도 측정을 하여 평균 값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전 세계 밤하늘 지킴이들이 측정한 밤하늘 밝기가 기록된 지도입니다. 2006년부터 밤하늘 밝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탐구 활동에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부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에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산 전역의 집에서 측정한 결과들입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방법인데 로스 오브 더 나잇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밤하늘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 앱은 밤에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앱을 실행하면 어떤 별이 보이는지를 묻고 그 별을 찾지 못하면은 하살표가 나타나죠. 이 하살표를 따라서 가면은 측정을 해야 될 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밑에다가 나온 대로 별이 보인다면 스타이즈 비지블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왼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8개 정도의 별들을 밝기가 점차 어두워지는 별들을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게 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6분 정도 걸리며 어두워서 별이 잘 보이는 장소에서는 좀 더 많은 별들을 측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별과 희미하게 보이는 별, 보이지 않는 별들로 등급별로 몇 개까지 보이는가에 대한 차트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천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삐공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면 글로벌 나잇 활동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기 좋아하고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고 있고 천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관측을 통해서 밤하늘 밝기를 측정하는 Loss of the Night 앱을 사용해 보세요. 자, 밤하늘 지킴이들이 밤하늘 밝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충분히 아셨는지요? 밤하늘 지킴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의 삐공해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삐공해가 에너지를 가다 소비하게 하고 야생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불을 끄면 사라졌던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줄어들어 지구온난화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민과학자 여러분, 밤하늘 지킴이 활동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Good night, hello dark sky. 자, 그럼 이만 안녕.